현재 우리나라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의 현실을 알면 상당히 참담합니다. 그곳은 사실상 회복 가능성이 없는 고령이나 중증 질환자들이 마지막으로 거쳐가는 수용소와 같은 곳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러한 시설에서 반쯤 정신이 나간 치매 어르신들만이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치매가 있는 분들은 전체의 20에서 30% 정도이며 나머지 분들은 신체적으로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부모나 가족을 맡기고 돌아서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알 것입니다. 생의 마지막 길을 받아들이지만 그래도 아쉬움이 남아서는 자식이나 가족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부모의 모습을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라면 이러한 의료 환경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는데 동의하실 겁니다. 지난 20에서 30년 동안 요양병원과 요양원은 의료의 상업주의와 고령화의 편승에 수천 수만 개로 늘어났습니다. 초고령화 시대가 가속화되면 이러한 비인간적인 죽음으로 가는 마지막 수용소는 더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머지않아 한 해에 50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가장 무서운 현실은 요양원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뿐 아니라 부모님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이 겪을 수 있는 아니 어쩌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으로부터 예외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자식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면 돈 몇 푼으로 부모님의 노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안일한 생각에 빠져 있을까요? 또 요양원에 보내지는 부모님의 슬픔 가득한 얼굴을 진정으로 들여다본 자식들은 몇이나 될까요? 자식들의 무심함 앞에서 부모님들은 슬픔을 감추려 애쓰고 굳어가는 얼굴에 미소를 띠며 걱정하지 말고 잘 살아라는 한마디를 하는데 그 말이 자식들의 가슴에 진정으로 와닿았을까요? 지금부터 소개하는 이 이야기는 어느 한 요양원에서 삶을 마감하신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작은 요양병원에서 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간호사들이 할머니의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한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에 감동한 간호사들은 이를 복사하여 모든 간호사에게 전달했고 한 간호사는 이것을 정신건강협회 뉴스지에 실었습니다. 이 편지는 단순하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내용으로 동영상으로 만들어져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로 전해졌습니다. 간호사님들, 저를 어떻게 보시나요? 저를 보며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아마도 저를 현명하지 못하고 변덕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초점 없는 눈동자를 가진 투정 부리는 늙은이로 보이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식을 흘리고 대답을 느리게 하니 제가 답답했는지 큰 소리로 재촉하실 때 저는 당신들이 좀 더 인내심을 가지고 대해주기를 바랬습니다. 당신들이 저를 귀찮게 여기고 투덜거릴 때 저는 움직이지 못하는 몸속에서 용기를 내어 헛된 저항을 시도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에게는 저는 일상적인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노망난 늙은이로 보였을까요? 양말이나 신발 한 짝을 항상 잃어버리는 귀찮은 늙은이로 보였을까요? 목욕을 시킬 때 저는 설거지통에 담긴 그릇만도 못한 몸으로 대하는 것을 느끼며 저항하며 눈물을 흘렸지만 그 눈물은 흐르는 물에 섞여 당신들에게는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음식을 나눠주지 않고 대충 먹여주는 당신들의 눈에는 저를 가축보다 못한 늙은이로 보였을까요? 또 제 팔에 든 수많은 멍자국이 당신들 눈에는 도화지 위에 아무렇게나 그려놓은 망가진 보라색 도라지꽃으로 보였을까요? 간호사님들, 그렇다면 이제 눈을 뜨고 그런 식으로 저를 보지 말아주세요. 이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앉아서 나의 의지는 상실되어가며 당신들이 지시한 대로 행동하고 먹고 온몸에 멍이 들어도 아픔을 참아야 했던 저도 10살 어린아이였을 땐 사랑하는 아버지도 있었고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형제들도 자매들도 있었습니다. 20살 땐 사랑을 평생 지키기로 약속한 결혼 서약을 하고 25살이 되었을 땐 귀여운 어린 자녀들이 생겼습니다. 40살이 되었을 땐 어리기만 했던 아들, 딸들이 독립해서 집을 떠나게 되었지만 남편은 제 곁에 있어 슬프지 않았습니다.
50살이 되었을 땐 제 자식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손주를 제 무릎에 안겨주며 그때야 비로소 인생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사람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어두운 시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앞으로의 삶을 상상하니 두려움에 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이제 늙은이가 되었는데 참으로 우습게도 늙은이를 바보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세월은 참으로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답니다. 몸은 노쇠해지고 우아함과 활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한때 설렜던 것들이 이제는 무감각한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노쇠한 몸속에도 아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살아있어 가끔 망가진 이 가슴이 뛰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 젊은 시절처럼 사랑을 하고 싶다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즐거웠던 순간들을 회상하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도 회상하며 나는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 짧고 빠르게 지나간 나를 생각하며 영원한 것은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눈을 뜨고 보세요. 노년을 투정 부리는 사람으로 보지 말고 좀 더 깊게 나를 이해해 주세요. 당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어쩌면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당신의 어머니는 아니지만 어쩌면 어머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저 가축에게 먹이를 주듯이 대하지 말아주세요. 제발 상처를 주지 말아주세요. 가슴에 상처를 안고 세상을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가는 동안 가장 간절히 바라는 소원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고려장이라고 불리는 요양원의 현실이 이렇다는 것이 놀라우면서도 슬픔과 분노가 교차하며 가슴이 아픕니다. 어느 한 기사에서 이런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가족들은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요양원에 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가능하다면 하루라도 빨리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품게 됩니다. 사실상 요양원에 노인들을 보내는 것은 자식들의 이기적인 욕망이지 효도가 아닙니다. 말도 못하고 누워있는 노인들에게 영양제를 주입하고 수면제를 먹이는 것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상상해 보세요. 요양원은 살기 위해 가는 곳이 아니라 죽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요양보호사들은 요양원을 고려장이라고 부르곤 합니다.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라 라는 축복의 말이 아니라 비난의 말이 되는 이곳. 요양원은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식들이 부모님을 직접 돌봤지만 우리나라의 현 상황은 아이들의 수가 노인들보다 적어 노인들이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요즘에는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현실을 그저 받아들여야 할까요? 요양원에 가지 않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 들어 요양원에 가지 않으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후의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 들어 자식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신이 지낼 곳과 평생 먹을 것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최소한의 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자식이 아무리 힘들어해도 자식을 위해 노후 자금을 모두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막노동을 하든 어떻게든 돈을 모을 수 있지만 늙어서 돈이 없다면 주저앉게 됩니다. 또 요즘에는 시니어 일자리 관련 사업을 나라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이런 것도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정신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노후에 치매에 걸리지 않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합니다. 기억의 흐름이 완전히 끊어지면 그것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과 다름없습니다.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은 나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니 집에만 있지 마시고 경로당이나 종교 활동 등을 하며 사람을 만나거나 간단한 취미 활동을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육체적 독립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적 독립이란 건강함을 말합니다. 평소에 운동을 멀리 하셨던 분들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또 보고된 관련 연구에 의하면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항산화 식품의 섭취와 적게 먹는 소식 등의 식습관은
노화를 어느 정도 지연시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병은 하루아침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아주 천천히 생활 습관을 통해 축적됩니다. 그러므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인 독립이 당신의 노년에 요양원이라는 철창에서 벗어나 자유의 날개를 달아줄 거라 믿습니다. 당신의 인생이 더욱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혜의 동행이었습니다.